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내일은 6.25 남침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사이 볼튼 회고록 보도를 해드린다고 6.25 70주년 특집 방송이 조금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6.25 70주년 기념일 이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올해가 6.25 70주년이 되는 해니까요. 6.25를 이해를 하면은 세계사를 이해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그 앞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6.25는 아마도 그 의미가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임진왜란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가장 의미가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에 기자가 가장 많이 왔을 때가 6.25입니다. 그 다음이 6.25를 우리가 극복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6.25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세계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투사되어 가지고 한국인의 삶이 또 한국인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이야기는 제가 인천 상륙작전과 연관된 메가드란 사람의 독특한 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9번째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하나가 있습니다. 메가드가 중공군의 개입을 예상을 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아니면 아예 중공군의 개입을 유도를 했느냐 하는 이 사건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6.25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공군이 1950년 10월에 압록강을 건너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북진 통일이 되었겠죠. 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일된 한반도를 과연 한국이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은 통일된 다음에는 미국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과 이 육지로 붙어 있는데 계속 게릴라를 보내고 중국이 뒷받침하고 했을 때 한국이 온전할 수 있었겠느냐. 또다시 전쟁으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월남식으로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막 가상이고 어쨌든 북진 통일을 막은 게 중공군의 개입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메가드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해명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25 때 정말 잘 싸운 분인데 과소평가되고 있는 분이 매튜 리치웨이입니다. 매튜 리치웨이 장군은 1944년 6월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공수부대의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워커 8군 사령관이 교통사고로 죽자 그 후임으로 왔던 분입니다. 1사 후퇴 때 밀리던 전선을 다시 반격으로 전환한 사람이 매튜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그 뒤에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전투를 가장 잘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한국전이라는 회고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치웨이가 이 메가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리치웨이는 순수한 군인이고 메가드는 정치적 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회고록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1950년 8월 도쿄에서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회의를 했을 때의 회고담입니다. 그때 메가드가 했던 이야기, 그때는 이분은 육군 참모 차장이었습니다. 메가드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메가드는 대만에 집착을 하고 있었답니다.
대만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가지고 중국을 수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만약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바보짓을 한다면은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 지휘권을 장악해가지고 세계사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타격을 안길 것이다. 나는 밤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더랍니다. 뭘 기도한다는 뜻입니까? 중국이 대만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을 해가지고 대만을 수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치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대만을 치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리츠웨이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즉 메가드입니다. 자신을 공산주의라는 용을 처단하는 용사로 그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나중에 만주 국경지대를 향하여 무모한 진격을 하도록 몰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나는 그가 품었던 승리의 꿈에 그것이 또 다른 영광을 더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의심한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을 때리는 이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메가드가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때리면 더 좋고, 그런데 그 중국군이 한국을 친다? 그럼 이거는 노렸던 바다. 즉,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본토로 쳐들어간다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리츠웨이 눈에는 그게 아주 위험하게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죠.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메가드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잘 됐다. 중공군이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다리던 바다. 가만히 있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 본토로 쳐들어간다. 그래 하여 중국을 해방하는 결정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메가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야망, 꿈이 없었을까요? 자, 요건 나중에 다시 해명하기로 하고, 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96년에 1월 15일 고려서적에서 펴낸 정일권 회고록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걸 책으로 펴냈는데요. 거의 304에서 307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배경은 1950년 10월 말 북진 중이던 유엔군 정면에 중공군이 나타나가지고 국군을 기습을 합니다.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을 정일권 당시 참모총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노 대통령은 중공군 개입 보고를 듣고 나서 역시 나왔구먼, 이젠 겁쟁이 트루먼도 배꼽에 힘 좀 넣겠지 하고 지극히 태평이었다. 전국의 앞날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었다. 전국의 향방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메가드가 잘 알아서 할 것이요 하고 정 총장, 메가드와 나는 중공군이 나온다고 보아왔습니다. 장군, 그는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겉으로는 부인했으나 북진 전략에 대한 트루먼의 잔소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메가드, 그는 훨씬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원폭 사용도 불사할 각오라고 내게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의 전략가로서의 신모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라고 격찬해 마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승만 메가드는 중공 개입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개입 안 할 것이라는 제스처를 썼는데, 이건 왜냐하면 중공군이 개입한다면 트루먼이 북진을 말릴 것이니까 이중 전략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일권 총장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두 통의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요겁니다, 바로. 한 통은 메가드 장군에게 이 대통령이 쓴 것이고, 쓴 것의 사본이고, 또 하나는 메가드의 답장이었습니다. 정일권 씨는 그것을 기억했겠죠.
기억을 해서 그 내용을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메가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북진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워싱턴과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 및 중공의 군사 개입을 겁내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본직은 이승만입니다. 소련은 몰라도 중공의 개입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이 가능성을 긍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귀하가 긍정함으로 해서 북진을 방해하는 작전상의 제한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은 거족적으로 북진 통일만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영매하신 지도가 아니고서는 이 열망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심정을 살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썼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메가드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답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문서가 아니고 사신이었겠죠. 그러니까 정부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직은 믿을 만한 정보통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 이 가능성을 겉으로는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압록강을 건널 것입니다. 조금도 모르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중공은 그 방대한 군사력을 배경 삼아 가까운 장래 아시아에 있어서 데모크라시의 최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중공의 잠재적인 군사력을 때릴 만한 기회는 지금 아니고서는 없을 것입니다. 전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이 어디까지 본직의 전략을 뒷받침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불태전의 결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원폭 투하도 불사할 것입니다. 정일권 총장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회고록에서 이 메가드의 편지 날짜까지 기재를 했어요. 그게 1950년 10월 13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트루먼 메가드 두 사람이 만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일권 씨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두 통의 사신을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는지 확실치 않다. 극비 중의 극비였다. 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이 이 극비를 알 까닭이 없었다. 메가드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비판의 소리, 즉 중공군 개입의 가능성을 오판하여 유엔군의 북조선 철수를 자초했다는 책임 추궁에도 메가드는 이 비밀 서한만큼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사가 새로 써져야 합니다. 역사가. 자, 그런데 이 두 통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승만과 메가드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의 완수를 위하여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부정해달라고 하는데 반해서 메가드는 중국 본토를 때리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이승만은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러나 메가드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계사적 전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 가지고 중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출해내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논의되던 북진을 평양 원산선에서 중단해가지고 방어선을 치는 문제를 의식하여 완전한 통일을 지향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워싱턴에서는 너무 북쪽으로 가면은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평양 원산선에서 멈추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게 앞섰던 것 같고 메가드는 그게 아닙니다. 메가드는 어디까지나 중국 수복을 전제로 한 일종의 중공군 개입 유도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편지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화장에도 이 편지가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기록 문서에도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일권 총장
이 기억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원 총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이 옳은지 그런지는 그 뒤에 사태 전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로 안에 있는 걸 사태 전개를 보고 추정할 수 있듯이, 그렇다면은 그 이틀 뒤에 있는 웨이커섬에서 트루만 메가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메가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를 보면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